냄새 죽인다. 살찌는 소리 들린다. 상하는요? 예. 그러네. 많이 없네. 어디 가냐? 춥다고 집에 들이는 거야? 따뜻하게 있다가 나중에 영상으로 가야지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이거 영상 다 삭제해버려야 되겠다. 병아, 병아란다. 병아, 지구 언제 들어오는 거야? 2월 많이 12일 12일 나와? 한번 여기 생겼네? 재밌었겠다. 1번가. 맛있냐? 응? 시영아, 밖에 풍경 좋아? 아니요. 창밖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어. 시꺼먼 창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구나. 녀석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애들 저기 막 병들이 깊어가고 있어. 병들이 깊어가고. 어제 진짜 내가 너희 하루 종일 숙제하다 갔지? 어제 고3도 고3 몇 시까지 수업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 수업이 끝나고 숙제를 안 한 놈들을 남겼어. 신기하지? 그게 소동이란 거야, 고3들 사이에. 그래서 지금 아침부터 가서 클리닉 하고 있어. 근데 오늘 또 남길 생각이야. 다음 주는 남길 생각이야. 너 주고 나 주고 할 거야. 어제 진짜로 초토화됐었어, 고3. 잘했지? 남는 일이 아니야. 다음은 너희 차례야. 알고 있지? 공변 나가고 싶지 않으면 고마워. 신참이야, 신참. 다들 뒤에 앉아줘라. 역시 수정이가 복사하면 여백이 하나도 안 남아. 그치? 사이즈 꽉꽉 채워서 진짜 깔끔하게 잘 복사해. 쟤는 타고난 애야. 내가 볼 때 타고난 애야. 쟤는 저기 막 타고난 애야. 줘봐, 카피한 거. 아, 어떻게 저 사이즈 딱 저렇게 복사하네. 기획 수업 듣는 사람들은 알죠? 아, 자, 163쪽 보자. 자, 163쪽에 우리 잠깐만 다시 더듬더듬 해볼까? 자, B라고 쓰면 얘는 이항분포지. 이항분포는 N, P라고 표현하죠. 잠깐만. 이항분포가 뭐더라? 이항분포는 뭐의 확률분포다? 독립시행의 확률분포다. 그러면 독립시행은 뭐다? 독립시행의 확률분포인데 독립시행이라는 것은 뭐다? 매번 시행할 때마다 확률이 바뀌지 않는 그런 시행. 그런 걸 독립시행이라고 하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 이의 눈이 나오는 게 몇 번 나왔네 하는 거. 그런 걸 가지고서 확률분포를 만든 걸 독립시행의 확률분포라고 하고, 걔네들은 이의 눈이 나오거나 아니거나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걔네들을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고. 여기까지 됐음. 자, 그러고 걔를 이렇게 표시한다. B, M, P. 자, B. 이렇게 했지, 그치? 이항분포란 뜻인 거야. M, P 하고 나왔는데 N이 뭐였더라? 몇 번 집어던졌니? 총 몇 번 집어던졌니? 그래서 시행 횟수. 그 다음에 P는 뭐다? 집어던질 때마다 가능한 나오는 확률. 이게 P인 거지. 자, 주사위를 10번 던졌어. 주사위 10번 던졌어. 그런데 3의 배수가 나왔으면 좋겠대. 그러면 얘는 3의 배수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항분포고, 그러면 얘는 B라고 쓰고 몇 번 던졌어? 10번 던졌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이지. 이렇게 써주는 거다. 이게 이행분포, 이항분포다. 이항분포. 자, 그러면, 자, B. 이항분포의 NP 했을 때, 자, 요놈의 평균은 얼마다? NP. 이놈의 평균은 NP다. 자, 분산은 얼마다? NP, Q다. 그런데 자, Q가 누구냐면 1-P다. 발생할 확률의 반대는 안 발생할 확률이고 그것은 1에서 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거였다. 됐냐? 자, 어디를 보냐면 163쪽의 대표 문제 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졌어.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졌어.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그런데 x의 표준 편차가 4다. 그 말은 분산이 얼마라는 걸 뜻한다. 16이라는 걸 뜻한다. 분산이 16인 걸 뜻한다. 자, 이때 n의 값을 구해라 그랬어. 다시 표준 편차가 4입니다. 분산은 16입니다. n번 던졌는데 독립시행이라서 n, p인데 홀수의 눈이니까 2분의 1이 확률이 되겠지. 2분의 1이 확률이 될 거고, 자,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1-p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녀석이 16인 거죠. 이 녀석이 16인 거고, 따라서 n이라는 건 16 곱하기 얼마다? 4가 되는 거지. 됐어? 64회. 64회. 나 2번. 이항분포 B, NP. 요거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다. X의 평균이 NP인데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NP 1-P의 루트가 되는데 이것이 얼마다? 2다. 이것이 2다. 자, 따라서 NP는 6이고 NP 1-P는 2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에서 NP의 1-P가 4가 되는 거고 NP는 6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6의 1-P는 4가 되는 거고 1-P는 6분의 4, 3분의 2죠. 따라서 P는 얼마다? 3분의 1이다. 네, 3분의 1이다. 자, 그 다음 밑에 유제 2번 잠깐 해봐. 유제 2번 해봐. 별로 안 어려워. 유제 2번. 아주 진한 커피에 양주 가득 부어서 이렇게 한 잔 딱 먹었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커피를 먹고 싶은 걸까? 술을 먹고 싶은 걸까? 졸란가? 그 진한 양주에 커피를 딱 넣어서 먹는 칵테일이 있어. 내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블랙러시아. 너희 모르지, 그치? 너희랑 술 얘기를 내가 왜 하겠어?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한 잔 먹어보려. 정말 맛있다. 그걸 먹으면 잠도 안 와. 술도 먹었지, 커피도 마셨지. 그래서 술 먹고 밤새 말똥말똥 떠 있을 수 있어. 근데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 그래서 밤새 먹었어. 잠을 자야 되잖아. 잠이 안 와. 그 카페인 엄청나게 들어가 있지. 알코올 나는 알코올을 먹으면 잠을 잘 못 자거든. 그래서 그때는 못 자고 있지. 그래서 뜬 눈으로 다음날 출근했던 적이 있어. 잠 하나도 못 자고. 너무 맛있었어. 나중에 어린애 놈 먹어봐. 지금 말고 집에 가서 막 아빠 그 양
양주장 막 다 뒤져가지고서 거기에 막 술 따라 놓고 커피 타놓고 아빠 이게 뭔지 알아? 뭐 이러면서 먹고 그러지만 태연이 먹을 궁리 하는 거야? 자, MP인데 평균이 MP야. MP는 10이야. 표준 편차는 MP에다가 1마 P야. 거기에다가 뭐를 씌울까? 루트 씌우자. 그래주면 MP가 10이니까 자 루트 10 곱하기 1마 P고 이 녀석이 2루트 2니까 P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넘겨봐. 넘겨서 164쪽 별표 128개 164쪽에 별표 128개 164쪽에 별표 128개 오늘은 수업 끝나고 밤에 공공일을 몰고 학교를 좀 다녀와야 되겠어. 가서 또 심신을 단련해갖고 와야 되겠어. 이게 막 이렇게 생활하다가 뭔가 이렇게 지쳐가거나 혹은 매너리즘에 빠질라 하면 학교를 다녀오면 없어지더라 많이. 대학교. 그러니까 너희도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살다 힘들면 한 번씩 이렇게 밤에 차 끌고 혼자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거닐다 오면 대학 초창기의 생각이 나면서 다시 이렇게 초심을 아주 조금 회복하게 돼. 아주 조금. 곧 무너지긴 하지만 아주 조금. 근데 저 대학이 나한테 준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중에 참 큰 거 하나는 그거야. 살다 뭔가 이렇게 막 고민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꿈꾸던 모습하고 내가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다녀오면 돼. 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쓱 차 타고 이렇게 차 세워놓고 돌다가 오면 조금 생겨. 그때 생각이 나면서 아주 조금 생겨. 지난번에 우리 강아지 교육 가가지고서 아무것도 못하고 왔지만 너희 나중에 이렇게 해라. 항상 목욕 옆에 살아라. 치료율이 60%인 약을 수능 보면 만점 받는 약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이 약만 먹으면 수능 만점 나와. 멋지지 않니? 얼마 주고 살래? 이 약만 먹으면 수능 만점이야. 준영이 얼마 주고 살래? 좋다고? 날씨고 뭐야? 못 들었어 내 말? 못 들었어? 바로 앞에서 너를 보면서 얘기했는데 못 들었어. 이 약을 뭐 생각해? 할 게 너무 많아? 뭐? 퍼즐? 그럼 얘들아 클리닉이라 생기부라 너를 너무 짓누르고 있어? 그래서 주변에 말이 한 개도 안 들어와 요새? 내가 뭐 대신 해줘? 몰라요? 아니요 해야지. 몰라요 어떡해. 뭐 해줄까? 내가 학교를 대신 다녀줄까? 아니 뭐 맨 앞에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리얼하게 못 때리고 있으면 어떡해. 옆에 태연이가 요새 계속 몸둘 바를 모르고 있어. 너 자꾸 그럼 쟤 퉁퉁 까는 거 막 후회하잖아. 태연아 잘 봐도 이렇게 되는 거야 너의 미래가. 맨날 한숨이야. 저 잘 봐, 저 뒤에 아이들 봐봐. 맨날 한숨. 아까 맞지 않아? 한숨 뻑뻑 쉬는 거? 우성이 한숨 나오지? 인규 한숨 나오지? 난 진짜 한숨 나온다. 너희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 방학 숙제 나 했니? 벼락치기 해야지 이제. 방학 숙제 없냐? 방학 숙제 없니? 누가 가라 했어 고양이고? 근데 네가 선택해서 고양이고 가는 거 숙제 많다고 낑낑대고 있어. 고양이고만 방학 숙제네. 그리고 막 몇 번 풀어오기잖아.
국제고 가길 다행이지. 우리가 없다. 어? 우리가 없다고. 국제고 없지. 나머지 학교 중에 방학 숙제 있는 학교 누구야? 그래서 내가 학원에서 숙제 내주는 거야. 방학 때 숙제가 없으니까 난 착하지. 근데 얘한테 이제 죄를 짓고 있는 거지. 양쪽 숙제가 너무 많아서. 근데 퍼즐 때문에 밀린 거 아니야, 학원 숙제를. 맞지? 아니야? 퍼즐 마지막 조건은 언제 갖다 껴놓을 거야. 화요일날. 아담이 성 정체성을 못 찾고 있어 지금. 대표 64번 치료율이 남들 와서 볼까 나 너무 창피해. 치료율이 60%야. 치료율이 60%인 약을 N명의 환자한테 투여를 했어. 그럼 봐봐. 치료 확률이 10분의 6이야. 5분의 얼마야? 3이야. 그럼 얘는 치료되든가 말든가니까 이항분포고 N,5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런데 평균이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평균이 48이래요. 그런데 평균 NP거든요. 그럼 N 곱하기 5분의 3이고요. 얘가 48이에요. 따라서 N은 48 곱하기 3분의 5라서 얘는 16에다가 곱하기 5 하면 80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80명한테 투여를 했나봐. 자, 그런데 너희한테 뭘 구하라 했냐면 5x 플러스 1의 평균을 구하라 했고, 자, 5 곱하기 2x 플러스 1이고, 그러면 5 곱하기 2x가 누구냐? 48이죠. 48 플러스 1 이래주면 되는 거지. 자, v 5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5제곱에다가 vx 기억나니? 그런데 vx가 누구니까? npq, np 1마 p. 그러면 5의 제곱에 n은 80이고, 자, p는 5분의 3이고, 1마 p는 5분의 2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밑에 저거 해봐. 유제 2번. 유제 2번 해봐. 너 기운내지 못해? 네 학교 이렇게 힘든 만큼 너희는 좋은 학교 가잖아. 어? 다 공평한 거지. 뭐, 쟤네 맨날 수업 방학 숙제 안 하고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만 좋은 학교 가기 힘들잖아. 노력해도. 그러니까 그냥 만족하고 잘 살아. 그지, 지수야? 특목고 애들이 받는 혜택을 못 받고 살잖아, 쟤네들. 진짜로. 너무 차이가 나. 나중에 우리 커서 재단 만든 다음에 고등학교 짓자해. 더 레전드 고등학교. 레전드고, 줄이면 레고야? 고등학교 짓자. 나는 어떤 고등학교 만들고 싶냐면 민사고급. 그런데 학비는 일반고급. 근데 학교는 민사. 멋있겠지. 장학재단 잘 운영해야지. 나 알잖아. 내가 하는 모든 건 다 적자잖아.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불량품일 확률이 B다. N개의 제품 중 불량품이 B다. 그런데 2의 10X다. 그것이 280이다. 그러면 10 곱하기 2X인데 그놈이 280이니까 그러면 2X는 얼마다? 28이다. 아하라, NP가 28이다. 그 다음에 V10X. 자, V10X 이렇게 해주면 10의 제곱에다가 VX. 그러면 10의 제곱에다가 NP에 1마 P. 그놈이 얼마라고? 2660. 됐나요? 저렇게 해서 N하고 P하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165 좁혀봐. 큰 수 법칙. 자, 큰 수 법칙이 뭐냐면 우리 비슷한 얘기 언제도 한번 들어봤지? 확률에서 한번 들어봤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내가 주사위를 6번 던지면 그 중에 한 번은 무조건 1 나와? 그렇지 않다 했죠?
근데 엄청나게 시행 횟수를 늘리면 수학에서 계산한 확률하고 미스코리하게 나온다 했지. 그랬던 거랑 비슷한 거야. 이항 분포는 내가 던지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 던지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 그런데 이항 분포가 던지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인데 내가 던지는 횟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 생각 외로 많이 던지면 그러면 걔네들은 뭐처럼 행동한다? 연속 확률 분포처럼 행동한다. 이게 푼수 법칙이야. 내가 시행 횟수를 크게 키우면 연속 확률 분포처럼 행동한다. 자, 또 앞에 수학적 확률이 엄청나게 많이 던지면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하고 비슷해진다. 걔들 그냥 다 얘도 큰 수법칙, 얘도 큰 수법칙 막 이렇게 쓰기도 해. 여하튼 큰 수법칙이란 말이 나오면 쉽게 얘기하면 그거지. 뭔가 많은 짓거리를 하면 다른 누군가랑 비슷해져. 이론상 계산한 거랑 거의 비슷해져. 이런 맥락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큰 수법칙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묻지는 않는데 그 페이지에 써있길래 그냥 이야기해 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봐봐 여기에서 모래 알갱이를 20개를 집어 오타쿠지. 모래 알갱이를 20개 센 다음에 20개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 그 다음 것도 일단 한 방울 떨어뜨려. 그래놓고 20방울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야. 같은 자리에. 그럼 밑에 모래가 쌓일 거 아니야. 근데 이쪽에서는 우리 오타쿠가 뭐 하냐면 모래를 이따만큼 퍼서 한꺼번에 주르르 끌려. 모래시계처럼. 그러면 우리 모래시계 모양 알죠? 모래시계 속에서 모래가 어떻게 쌓여? 이런 모양으로 쌓이잖아. 맞지? 내가 20방울을 들고서 요 자리에다가 20방울을 평평하면 막 이렇게 있겠지. 그런데 내가 나 역시 모래를 몇 조개를 다 세서 걔네를 하나하나 몇 조개를 계속 이렇게 떨어뜨리면 내가 떨어뜨린 그것도 이런 비스꾸레한 모양이 나오더라. 그러면 내가 한 알 한 알 하는 게 이산확률 분포잖아. 주르륵 하는 게 연속 확률 분포란 말이지. 그랬을 때 얘네가 나중에 보면 충분히 큰 알갱이들을 이렇게 충분히 많은 양의 알갱이를 쭉쭉쭉 쏟아부으면 너랑 나랑 비슷해져. 알았어? 이 얘기도 큰 수 이야기야. 내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드린 거야. 그런 이야기 드린 거고 나중에 저기 뒤에 가서 정규 분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자, 지금 현재 큰 수 법칙은 뭐다? 주사위를 되게 많이 던지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비슷해진다. 현재까지 큰 수는 그거다. 자, 넘겨봐. 자, 쭉 넘겨서 이제 통계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규 분포, 여기 나와 있는 정규 분포들을 사실은 배우려고 여태 각종 확률이니 뭐니 막 이렇게 했다 생각해도 사실은 비약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만큼 되게 중요한 데야. 중요한 데고 정규 분포는 아주 쉬운 예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 세계인을 전부 다 모아서 키를 다 재. 이 키를 다 쟀어. 걔네들의 키 상태를 그래프로 나타내봤어. 그러면 어떤 키가 제일 많겠어? 평균 쪽이 많겠지. 그리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의 키 분포를 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 이런 걸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자연에서 많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걔네를 전부 다 면밀하게 조사를 하면 걔네들은 대부분 다 정규 분포를 보인단 말이지.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래를 이렇게 쏟아부어도 이런 모양이 나오고 사람의 키를 조사해도 그렇고 사람의 머리카락 수를 조사해도 그렇고 너희 유전자가 만드는 모든 현상들 있죠. 그런 것도 개체수를 많이 해갖고서 조사를 하면 정규 분포 곡선에 가까운 모양을 나타낸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가장 많이 보는 형태의 분포 곡선이라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정규 분포를 이야기하고 나중에 뭘 배우게 되냐면 너희 수능 성적을 낼 때 쓰는 표준 점수 있지. 사실
굉장히 불공평한 게 뭐냐면 국어랑 체육이랑 시험을 봤는데 국어는 80점인데 체육은 95점을 받았어. 그러면 체육을 잘한 게 맞긴 맞잖아. 그런데 국어는 다른 친구들이 죄다 10점이야. 나 혼자 80점이었어. 체육은 다른 친구들이 전부 다 99점이야. 나 혼자 98점이었어. 그럼 엄연히 나는 체육을 잘한 게 아닌 거잖아. 그럼 그런 요인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실제 내가 과목에 상관없이 정말 잘한 걸까 못한 걸까 기준을 잡아줘야 되겠지. 그런 걸 표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 역시 과목에 따른 피해는 보지 말아야 하잖아. 그래서 다 표준화시키는 거고 그걸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규 분포 파트에서 뭐도 배우냐면 표준 점수 구하는 방법도 배우고 표준 정규 분포가 뭔지도 배우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통계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뭔데? 일반화잖아. 통계는 일반화가 핵심인 거야. 우리 교실에서 몇 명한테 물어보고 야 우리 수학선생님 되게 예쁘지 않냐고 조사를 하는 거지. 그럼 걔네 의견을 전 세상 모든 세계인의 의견으로 이렇게 막 펼치는 거, 이게 통계란 말이야. 그러려면 전 세계를 다 조사하면 가장 정확한 자료가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일부를 이렇게 소팅해서 다 조사를 하는 거죠. 그걸 표본 조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표본들을 꺼내서 조사를 하고 전 세계인의 관점으로 이렇게 펼쳐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게 통계학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게 맨 마지막 파트에서 배우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지금부터 개체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야. 내가 하는 시행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야. 여태까지는 30번, 40번 이 정도였지만 지금부터는 뭐 어마어마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확률 변수가 지금부터 어마어마 많아진다. 자, 확률 변수가 실수 범위로 확장됩니다. 확률 변수가 실수 범위로 확장된다. 확률 변수가 실수 범위로 확장되고요. 자, 확률 변수가 실수 범위로 확장된다. 실수 범위로 확장되고 얘네들 확률 변수하고 확률 사이의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하잖아. 그 확률 분포가 실수기 때문에 뜩 떨어진 확률 값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어진 확률 값들이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속 확률 분포라고 이름하는 거고 연속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에서 확률하고 누구 사이? 확률하고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함수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다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산 확률 분포에서 이것을 변수라고 놓고 얘를 확률이라고 놨을 때 이러한 값들이 확률을 나타내는 거였지. 그리고 얘네들은 결코 1 넘어갈 수 없다 했지. 이게 확률 질량 함수였다면 확률 밀도 함수는 특정한 값에서의 확률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실수기 때문에 구간을 이야기하잖아. 구간을. 그랬을 때 나오는 요 넓이, 이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되는 거야. 특정 구간의 넓이, 그것이 확률의 값을 나타내는 그런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 그러면 결국은 그거죠. 전체 범위의 넓이를 다 합하면 총 넓이는 확률의 합과 같은 거라서 총 넓이는 확률의 합과 같은 거라서 그 값은 1이 되는 거야. 확률의 합이라서 그 값은 1이 되는 거다. 요 값은 1이 되는 거다. 됐니? 넓이의 합은 1이 되는 거다. 따라서 넓이가 1인 거니까 구간이 넓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퍼질 것이고 구간이 좁으면 이렇게 솟아오르겠지. 그래서요. 확률 밀도 함수는 특징이 뭐냐면 확률
확률 밀도 함수의 F값, 즉 Y값이 2를 넘어갈 수도 있어. 왜? 넓이가 확률이니까. Y값이 확률이 아니라 넓이가 확률인 함수야. 그래서 넓이가 1만 나오면 되는 거라서 요 폭이 좁으면 위로 많이 올라가 넓이가 1 나오겠지. 그래서 1 넘어갈 수도 있어. 그게 저 함수와 요 함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인 거야. 다시 쟤는 값을 넣었을 때 Y값이 확률인 함수야. 얘는 값과 값 사이에 넓이가 확률인 함수야. 알겠니? 넓이가 확률인 함수야. 자, 봐. 확률은 뭐냐? 확률은 뭐냐? 자, 확률 계산해라. 그러면 확률은 항상 구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A부터 B 사이, A부터 B 사이가 나타날 확률이 얼마니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는 거다? 저 함수, 요 그래프를 나타내는 요 함수를 A서부터 B까지 적분해주면 되는 거다. 그럼 넓이니까. 그러면 얘는 P의 X가 전 범위, 그러니까 가령 뭐 0부터 무슨 뭐 100까지 그런 확률 분포를 나타낸 거라면 0부터 100까지 전체 확률이죠. 전체 확률은 0부터 100까지 저 함수를 적분한 셈이 되는 거고 얘는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개념 자체가 다른 거야. 쟤네들은 x값을 넣었을 때 확률이 바로 나오는 그런 함수였던 거고 얘는 x하고 x를 집어넣었을 때 넓이가 확률이 되는 a인 거야. 알았음? 넓이가 확률이 되는 그런 함수인 거야. 자, 저런 걸 연속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신기한 일이 벌어지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 쳐. 넓이가 확률이라며. 그러면 여기가 변수 x 이퀄 3자리야. 그럼 우리한테 물었어. x가 3일 때 확률이 얼마니? 라고 물으면 x가 3에서 3까지 넓이가 얼마니?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얼마야? 0인 거야.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특정 함수, 특정 변수 값일 때의 확률은 항상 얼마야? 0이야. 특정 값에서의 확률은 언제나 0이야. 언제나 0이다. 특정 값에서 확률은 언제나 0이다. 구간에서 확률이 있을지 몰라도 특정 값에서의 확률은 언제나 0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걔네들의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는 뭐? 넓이가 확률인 함수. 넓이가 확률인 함수. 그래서 특정 값에서의 확률은 항상 0. 전체 구간에서의 넓이 합함 얼마? 항상 1. 그래서 특정 값에서 집어넣은 y값이 1보다 큰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넓이가 1 나오면 되는 거니까. 자, 넘겨서 174쪽 펴봐. 174쪽에 연속 확률 변수 하고 나와있죠. 자,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자, 모든 실수값 밑줄. 확률 변수 x가 모든 실수값 밑줄 연속 확률 변수다. 확률 밀도 함수는 알파에서부터 베타 사이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성질을 만족시킬 때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 자, 첫 번째, f값은 언제나 양수여야 하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언제나 양수여야 하고요. 2번은요. 도형의 넓이가 1이다. 그 다음 밑줄. 도형의 넓이가 1이다. 왜? 넓이가 확률이니까. 넓이가 확률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도형의 넓이가 2다. 거기에서 도형의 넓이하고 가 사이에 끼워넣기 해서 넓이의 합이 항상 1이다. 넓이의 합이 1이다. 자, 세 번째. A에서부터 B 사이에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다면 돼. 확률이지. 즉, 넓이 이퀄 확률이다. 라고 써두면 되겠지.
넓이 이퀄 확률이다. 자, 연속 확률 밀도,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이 어떻게 나온다고? 넓이라고. 넓이가 확률이라고. 가위 먹고 잔다. 대단하다. 175쪽. 많고 작고 싸고 먹고 작고 싸고. 175쪽. 개념 체크 볼까?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 쪽쪽쪽일 때 얘를 구해봐라. 즉 그 사이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거지. 자, 그럼 우선 그래프를 그리고 구간을 잘라서 그놈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프 그려볼까요? 여기가 x축이고 이것은 y축이고 그런데 2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x니까 y는 하고 직선을 먼저 그려. x에다 0 집어넣으면 y는 2분의 1이고 y에다 0 집어넣으면 x는 4란 말이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이 넓이의 합이 넓이가 바로 얼마야? 1인 거지. 넓이가 1인 거야. 요 넓이가 1인 거야. 넓이가 1인 거야. 넓이가 1인 거야. 그런데 우리한테 뭐 물어봤어? 0부터 2까지야. 0부터 2까지. 거기에 확률 구하라 했으니까 얘지. 그치? 전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전넓이를 그냥 뭐 사다리꼴 넓이에서 구해도 되지만 이래도 되지.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면 4개의 넓이가 다 같은 상태죠. 그럼 총 4조각 중에 3조각이니까 확률은 4분의 3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너희한테 어차피 적분을 이용해서 넓이 구하라고 절대 안 나. 왜냐면 그거 교과 과정에서 다 빠졌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지는 확률 밀도 함수는 전부 다 직선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칸세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거야. 자, 저렇게 하고요. 넘겨볼까요? (176쪽) 176쪽. 176쪽의 대표 65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x다.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답을 구해봐라. 상수 k 값을 구해라 그랬어. 그러면 우린 하나 아는 거 있지. 넓이가 얼마다? 1이다. 자, 우선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2k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여기가 2k가 되는 거고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그런데 넓이의 합이 1 나와야 하니까 요 넓이가 1 나와야 하니까 2분의 1에다가 밑변 2에다가 높이 2k가 되는 거고 그게 1 나와야 하니까 k 얼마야? 그렇지. 2분의 1이야. 자, 따라서 너는 얼마지? 1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해놓고 0부터 1까지의 확률이야. 이제 0부터 1까지의 확률이면 이 부분이죠. 그럼 딱 봐도 4분의 1이죠. 그렇게 계산합니다. 자, 밑에 유제 두 번째 거 한번 해봐. 별표 치고. 자, 유제 두 번째 거에 별표 치고. 침묵이 영어로 뭐야? 사일런스야? 그럼 침묵은 금이다. 그러면 사일런스 이즈 골드야? 맞아? 몰라? 이규야 맞아? 글쎄요. 우석이 맞아? 맞지 않을까요? 맞아? 준영아 맞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해? 마이크를 맞아봤어? 이렇게 엄청나게 세상에 오늘 시류를 지 어깨에 다 짊어매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있어.
빠릿빠릿하고 이렇게 막 좀 밝게 좀 앉아 있지. 누가 내 제자가 그런 모습을 하라 했어. 이렇게 막 힘난 표정 지어봐. 세상을 정복하고 말 테다. 이런 눈. 날 잡아먹어라 이런 거 말고. 저봐, 가영이 봐, 가영이. 저런 눈. 항상 긍정적인 눈. 졸려? 요거 하나만 하고 시작. 자, 유제 2번. 확률 밀도함수 fx가 있는데, 자, 그런데 0부터 1까지는 AXI, 0부터 1까지 AX야. 그러면 1 넣으면 그게 얼마야? A야. 이렇게. 그 다음 1부터 어디까지는? 3까지는 A야. 그런데 요것이 합이 1 돼야 되지. 합이 1 돼야 되는데 원래 이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면 하나 둘셋넷 다섯이지. 그럼 요것은 5분의 1이지. 그럼 5분의 1 되려면 2분의 1 곱하기 A가 5분의 1 되려면 A는 얼마다? 5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A 찾아주는 겁니다. 자,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단다. 그러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럼 이거 다잖아. 그러면 전체에서 이것만 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요것은 요 조각의 4분의 1이지. 얘는 전체 5분의 1이지. 그럼 5분의 1 조각의 또다시 4분의 1인데 그걸 전체에서 빼면 얼마가 되겠어? 20분의 19가 되겠지. 되겠어? 뭔 이래?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넓이 구하시면 돼요. 그냥 넓이 구하시면 돼요. 자, 잠깐 쉬었다가 정규부터. 잠깐 3분 쉬었다가 정규부터 하자. 우리 사람들은 빨리 자. 위에 유민이 있네. 아, 지금 먹었네. 뼈가 찔린 것 같아. 이거 밀 안 먹어. 맞아, 늦은 거 저기 먹고. 나 지금 뭐 시간이 없어. 지옥이야. 맨날 아파. 아니, 그럼. 나는 귀신 맞아, 타서 맞아. 귀신 타고 할 때. 어제 끝났어? 그냥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처음에 합격하면 임시반이 나오잖아요. 그게 나중에 뭐 바뀌게 되나 아니면 웬만하면 그대로 가는 거? 바뀌어요. 우리 임시반 7반 남자 8반 당신 뭐야? 그게 다 같아요. 무슨 말 끝났어? 진짜. 임시반 2반 남자 7, 8반 남자 4반 아 맞아 그럴 수 있어. 하고 싶지. 안 좋아. 하고 싶지. 나는 그게 말이 안 돼. 우리가 3,000원 정도만 빌려줘. 항상 빌릴 수 있어. 저녁 때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돈을 안 벌었어. 일자국인가? 내가 일자국인가? 남은 걸 보여주는 거 사진 한 끗 할게요. 나한테 왜 그러냐. 나의 곱슬이 있어서 안 돼. 너 얘 알아? 아니, 얼굴 안 쓰는 거. 김인우? 어? 아니요, 내 친구인데.
하면서 너몇 번? 5, 4번? 4번이었나? 아니 보다 또 사먹어야겠다. 5번인가? 5번 싸서. 어디가 살짝 사고 어제 이런 도시다. 생각은 있어. 너네 이거 몇 번이야? 이거 몇 번? 몰라. 야, 1번에 이거 많이 하는데? 1번이 더 많이 해. 아니면은? 응. 아니야, 2번이야. 그래? 2번은 진짜 사대 처음. 2번도 있는데 1번도 만만치 않다. 아, 진짜? 신- 쉬운 거야? 응.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 그럼 안 돼. 아니, 그럼 안 돼. 아니 있으면 아니야 왜지? 걔네가 딱히 그리는 거야? 아니, 근데 그 2반 애들은 좀 분위기 흐린 애들이고. 내가 좀 그래? 그냥 친해졌어. 지수. 쉬운 거래. 그런 애들 좀 그래 인정. 인정? 그러니까 맞아. 아니, 내 친구가 백숙 중에 2명이 있는데 근데 그중 한 명이 걔랑 진짜 친해지다가 그 정보를 잡아올 거야. 한 명은 진짜 걔만 친해지지 말라고 이렇게 친하고 싶어 이런 거 아니야? 일반 여자들이 시끄럽대. 그럼 진짜 시끄러운 애들. 야, 너 걔랑 같은 거 아니, 걔 옆방이야. 너 도현이랑 같은 거 있어? 아니, 그거도 어떻게 걔 끝반이야, 12반. 야, 우리 과 몇 반 있냐? 6반. 딱 반이야. 존나 초딩 같잖아. 근데 오늘 반수가 좀 많지. 이거 알고 가냐고? 근데 우리 잘하면 이거 9반, 문과 6반이 많이 우리 이거 개요. 우리 여자애들 문과 진짜 많이 있어. 우리 7반에서 좀 하고 5반 한국을 안 하는 게 지금 지수 이번에 홍합반 없지? 중거 1고 없는 걸로 알아. 없잖아. 모노가 너네만 발표 만든 거냐? 얼마? 더? 2학년? 없으면 벌써 오늘 저기라며 뭐야 경호 오늘 저기라며 모임이 있다며 알고 있는데 오늘이 아니라 언제? 다음 주에 센터 오케이 갔어? 네, 1월 8일인데 이거 자전거 2월 8일. 갔다 단어. 야 그래도 우리 축하주 한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경호? 맞지 초령이하고 신입생들 언제? 주중에 잡자 나가. 그거 여기서 먹으면 되지 나 진짜 복잡해. 주중에 잡자 서로들 날 잡아봐봐 네. 안 가네. 자 177쪽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는 너무나 자연의 많은 분포고 걔는 너무 많으니까 따로 배우는 거야. 그런데 걔도 어디에 속하는 애냐면 연속 확률 분포의 일부분이야. 우리 왜 이산 확률 분포에서 대표적인 예로 이항 분포 배운 거야, 그치?
이산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랑 같은 게 아니야. 그 중에 한 가지 예로 배운 거야. 그럼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정규 분포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도 굉장히 많고 이산 확률 분포도 굉장히 많아. 그 중에 한 가지씩 대표적인 예를 배운 게 이항 분포하고 정규 분포인 거야. 그럼 정규 분포나 이항 분포는 왜 별도로 배우지? 많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규 분포도 자연 상태에서 너무나 많으니까 그걸 따로 배우는 것 뿐이야. 자, 이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대표 주자로 정규 분포를 배우는 거잖아. 대표 주자로 정규 분포를 배우는 거야. 정규 분포는 어떤 경우를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냐면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그래프를 만드는 함수가 되겠지. 그런데 요 함수가 식이 그따위일 때. 책 보여? 뭐라고 써있어? 알 수 없는 거 막 써있지, 그치? 거기에 봐봐. 2파이에다가 책 봐. 177쪽 정규분포 거기 위에 박스 봐봐.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가 루트 2파이에다가 옆에가 뭐냐? 콩나물처럼 생긴 거. 시그마야, 편차야, 표준 편차. 그거분의 1에다가 지수, 뭐 2가 뭐야? 2? 무리수 2라고 하는 게 그놈이야. 무리수 2. 자, 무리수 2에다가 위에 또 막 이 시그마 제곱분에 막 어처구니 없는 거 막 써있는 거 보이지? 그래요. 그와 같은 관계식을 갖는 놈을 함수로 하는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함수식을 우리가 외워야 되겠어? 안 외워도 되겠어? 그렇지. 생김새를 보아하니 안 외워도 되는 이유는 뭔데? 우리는 무리수 2가 뭔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가 나왔으니까 알 필요 없는 거야. 알 필요 없는 거야. 이과도 몰라도 되는 거야. 아무도 몰라도 되는 거야. 그냥 그런 얄딱구리한 함수고 그렇게 얄딱구리하게 생긴 함수고 그 함수를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구만. 이것만 알면 돼.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구만 하고 알면 되고 가장 많은 여기가 누구겠어? 평균 자리겠지. 자, 평균 자리겠지. 자, 그럼 봅시다. 평균을 기준 잡아서 어떤 애는 이런 곡선을 나타내고 자, 어떤 애는 이런 곡선을 나타냈다. 이런 곡선을 나타냈어. 그러면 노랭이하고 하양의 차이 정고나 어디가? 자? 아니지. 노랭이하고 하양의 차이가 뭐겠어? 평균은 똑같지. 근데 노랭이는 아이들의 점수가 전부 다 평균에 몰려있다는 뜻인 거야. 그런데 하양이는 퍼져있다는 얘기지. 퍼졌다. 퍼진 정도가 분산이지. 둘은 분산이 다른 거야. 분산의 루트 씌운 게 편차죠. 편차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노랭이하고 하얀색은 평균은 같은데 분산 정도, 퍼진 정도가 다른 두 집단을 뜻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둘 다 가운데 여기 평균은 일치한다. 됐어? 이런 곡선을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걸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에 예쁘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 하나는 이렇게 있고 자, 하나는 이렇게 있다 치자. 이렇게 있다 치자. 자, 그러면 두 녀석의 뭐는 일치한다. 평균은 일치한다. 하지만 누구는 다르다. 분산이 다르다. 그럼 분산은 누가 더 크다? 이놈이 더 분산이 더 큰 거다. 노랭이가 분산이 큰 거다. 더 많이 퍼져 있단 말이지.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짐작할 수 있냐면 어떤 애가 노란색이 국어고 하얀색이 수학인데 어떤 애의 점수가 여기 있다 쳐봐. 그럼 얘는 국어를 잘 본 셈이야? 수학을 잘 본 셈이야? 수학을 잘 본 셈이지. 왜냐면 다른 똘마니들은 전부 다 모여있잖아, 똥쟁이들이. 근데 지만 튀지. 근데 국어는 이쪽에 되게 많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점수를 할지라도 얘는 국어보단 수학을 잘 본 애가 되는 거야. 이런 비교도 가능해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평균이 일치하니까 비교하기 쉬워진 거지. 뭘 갖고만 보면 되니까 분산만 갖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눈으로도 누구 집단이 분산이 더 큰지 누구의 평균이 더 큰지는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자, 봅시다. 이렇게 있는데 하얀색이야. 노란색이야. 자, 둘은 뭐가 달라? 평균도 다르고 분산도 달라. 그럼 얘는 여기가 평균이고 얘는 여기가 평균이야. 평균 노랭이가 높아. 자, 분산은 너는 중심에 몰려있고 너는 퍼져 있으니까 분산 얘가 더 큰 거지. 눈으로 식별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곡선을 전부 다 무슨 곡선?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한다고. 됐냐?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얘는 평균은 노랭이보다 작고 분산은 노랭이보다 작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잘 써준다. 이 꼬마가 엄청 성실해. 엄청 성실해. 3년 동안 계속 그 모습을 느낄 수 있겠어. 왜 대답 없냐? 나가. 버틸 수 있겠어, 없겠어? 버틸 수 있겠어. 엄청 성실하더라고. 클리닉 안 밀린 유일한 놈이다. 대단하지, 그치? 우리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 클리닉을 안 밀렸어. 숙제도 안 밀리고. 그건 진짜 알잖아. 대단한 놈이야. 이놈이 국제공부 안 했으니 이과를 보냈을 텐데. 자, 또 봐봐. 자, 또 칠판 봐봐. N 이렇게 쓰면 정규 분포라는 뜻이야. 아까 B 이거 뭐였더라? 이항 분포. 이항 분포. B는 이항 분포. 정규 분포는 요거. 정규 분포는 요거. 얘는 왜 N이냐면 그냥 보통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그건 늘상 있는 일이야. 늘상 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정규 분포라서 이렇게 써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N 이렇게 쓰면 정규 분포라는 뜻이야. B 이렇게 하면 아까 뭐라 했어? B 이렇게 하면 바이노미얼이니까 두 개란 뜻인 거잖아. 두 개로 이루어진 분포니까 이항 분포라고 불렀던 거고 N 이러면 너무나 평범하게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규 분포의 앞글자, 맨 앞글자를 따서 N이라고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 N 해서 M하고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자, 이때 여기에다가는 뭘 표시해 주냐면 평균을 표시해 주는 것이고, 자, 저 뒤에는 뭘 표시해 주는 거냐면 분산을 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한꺼번에 나타내 준다면 정규 분포. 이항 분포는 뭐하고 뭐가 표시되어 있지? 시행 횟수하고 확률이 표시가 되어 있죠. 정규 분포는 여기 있는 숫자가 평균이고요. 여기 있는 숫자가 분산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N 10,16 이러면 평균이 얼마란 얘기야? 10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란 얘기야? 4를 뜻하는 거야. 됐냐? 이걸 뜻하는 거야. 자, 넘겨봐. 178쪽. 자, 178쪽은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한 특징들인데,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들인데, 자, 정규 분포 곡선은 완벽한, 정말로 아름다운 대칭 구조란 말이야. 가운데를 정확하게 나눠서 완벽하게 대칭이야. 그리고 F값들은 죄다 양수고 이런 형태야. 완벽하게 대칭입니다. 그럼 요거의 총 넓이는 당연히 얼마이므로? 1이므로
요 반쪽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다? 그렇지. 0.5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얘가 좁아지면 넓이가 1이 돼야 되니까 높이 솟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얘가 넓어지면 퍼질 수밖에 없는 거지. 넓이가 1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완벽하게 대칭이야.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운데가 젤로 높이 솟았기 때문에 요만큼, 잘 봐. 요만큼 정해진 간격으로 스캔을 하는 거야. 요만큼 정해진 간격으로 쭉 스캔을 하면서 넓이를 관찰하면, 요만큼 정해진 간격으로 쭉 스캔하면서 넓이를 관찰했을 때 넓이가 가장 크게 나오는 데는 어디? 중심을 구간의 가운데 뒀을 때지. 구간의 가운데에다가 중심을 뒀을 때 이때 넓이가 최고라는 거 꼭 기억해. 알았어? 평균을 구간의 가운데 뒀을 때 넓이가 최고로 많이 나오는 거야. 야, 우리 친구가 물어봤는데 이 계절에 여행 가면 너무너무 좋은 데가 어디냐? 해외에. 하와이야? 어디? 객두산이야? 어떻게 이거 얼어 죽으라고? 겨울에 가면 좋대? 조난 나가면? 조난 나가면 어떡하지? 아니 이게 백두산이면 이게 한라산 정도 될 텐데 조난 나가면 어떡하지? 암벽 등반 좀 배울까? 내 팔이 내 무대를 지탱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두고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러면 요 사이의 넓이를 우리가 뭐라 불러? 확률. 그럼 요 사이의 넓이 우리가 기호로 표시하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곳의 확률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를 0이라고 해봐. M이라고 해봐. 요것을 M 플러스 A라고 두고, 자, 요 자리를 M 마이너스 A라고 두면, 이렇게 두면, 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요 가운데 넓이에서 P, M 빼기 A보다 크거나 같고, 변수가, 그 다음에 M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은 곳의 확률. 다시 말하면 저 사이의 넓이란 뜻이죠. 자, 이 녀석은 P, M보다 크거나 같고 M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은 곳의 몇 배? 2배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대칭이니까. 됐냐? 대칭이니까. 그럼 얘 이렇게도 가능한가 하니까 2에다가 0.5에서 P X는 M 플러스 A 이래도 되지 않아? 절반이니까 0.5잖아. 근데 0.5에서 이쪽을 빼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쪽을 우리가 기호로 표시하면 M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잘 써놨어. 조금만 더 배우고 갈 거야. 표준 정기 공부를 안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배우고 갈 거야. 그러면 표준 정기 공부를 안 배우면 못 나가는 거? 못 나가는구나. 좀 이상하다. 자, 어쩔 수 없네. 배워야 되겠네. 자, 가운데를 뭐를 두는 거라고? 평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이제는 뭐 다 좋아. 뭐 다 좋아. 평균도 알겠고 분산도 알겠고 뭐 정규분포 곡선도 알겠는데 두 개의 과목이 있는데
자, 국어가 국어의 평균이 40이야. 표준 편차가 10이야. 수학의 평균이 30이야. 표준 편차가 2래. 심각한 집단이지, 이 집단은. 30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국어가 내가 획득한 내 점수가 국어가 48점 받았어. 수학을 30.7 이렇게 받았어. 난 대체 어떤 걸 더 잘한 거야? 되게 궁금한 거야. 그럼 지금 딱 얼핏 봐서 전혀 판단이 안 되잖아, 그치? 아까처럼 눈으로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경우는 바로바로 판단이 되는데 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거야. 그럼 이 두 집단을 비교하려면 지금 상태에서는 안 돼. 그럼 걔네를 한 공간에 딱 놓고 모든 기준을 일치시킨 다음에 두 개를 완벽하게 일치시켜서 해놓고 내 점수를 찍어보면 빠르겠지. 그 과정을 표준화라고 하는 거야. 평균과 분산 모두가 다른 아이들, 그 자료를 동일한 평균과 동일한 편차로 새로 만들어버리는 과정. 그거를 표준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국어하고 수학의 평균이 달라. 근데 평균을 똑같이 만들어버리고 편차가 다른데 편차를 똑같이 만들어버리고 각각의 점수를 찍어보는 거죠. 그러면 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내 점수만 다른 거니까 난 어떤 게 더 잘한 건지 나오지. 그 과정을 무슨 화라고 한다고? 표준화라고 한다고. 자, 그럼 보자. 표준화는 요 변수를 우리가 Z값이라고 해. Z값이라 그러고 Z값을 구하는 방법은 시그마분의 x-m. 자, 여기에서 시그마가 뭐냐면 표준 편차. 시그마가 뭐냐면 표준 편차. m이 뭐냐면 평균. 자, x가 뭐냐면 변수. 그러니까 내 점수란 뜻인 거야. 내 점수. 이게 표준화시키는 변수야. 표준화시키는 변수 Z값이라고 하는 거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평생 기억해야 하는 거고. 자, Z값의 특징은 내 점수가 평균이라면 Z가 얼마 돼버려? 0 돼버리지. 내 점수가 평균이라면 Z값이 0 돼버리지. 즉 평균의 Z값은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그러면 얘도 40점짜리는 Z값이 0인 거야. 수학 30점짜리가 Z값이 0인 거야. 그럼 Z축을 딱 잡았을 때 0 자리에는 국어 40과 수학 30이 동시에 오는 거지. 내 말이에.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두 그래프가 모여든 거지. 자, 모여든 거야. 자, 그 다음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하고 똑같다면, 내 점수가 평균에서 딱 편차만큼 떨어져 있다면, 그러면 x 자리에 m 플러스 시그마 집어넣고 빼주면 시그마분의 시그마니까 Z값은 얼마다? 1 나오는 거다. 1 나오는 거다. 자, 그럼 얘를 바탕으로 해서 재배를 한번 표시해 볼게. 이렇게 해서 분포곡선이 나올 텐데 이 자리가 Z값 0이란 말이야. Z값 0이야. 그러면 국어 평균 40이 오고 수학 평균 30자리가 여기인 거야. 요거 이해됐어? 자, 그 다음 Z값 1자리가 뭐냐면 여기가 Z축이니까 Z값 1자리가 여기거든. 그럼 요거 뭐냐면 편차만큼 딱 떨어진 곳. 국어로 치자면 40 플러스 편차만큼 10 떨어진 곳. 수학으로 치자면 30 플러스 2 되는 자리인 거야. 그래서 두 그래프를 아예 하얗게 다 일치시켜버린 거야. 민규야, 어디가?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 나의 국어 점수 찍어볼까? 48. 나의 국어 점수 48은 그럼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40이니까 열등분해서 8 된 위치 여기겠지. 나의 수학 점수는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32니까 2지. 이면 절반이 31자리고 걔보다 못 미쳤으니까 여기가 수학이 되겠지. 그럼 나 뭘 더 잘 본 거야? 국어를 더 잘 봤다는 거지. 비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위대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Z값인 거야. 뭔지 알겠어? 이게 바로 나의 수학 점수고 이게 바로 나의 국어 점수가 되는 거야. 잘 좀 필기해놔. Z값은 모든 집단의 평균을 0으로 만들어버리고 딱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 곳을 1로 만들어버리는 값이다. 미적원 숙제 뭐였더라? 정적분 넓이까지 센 수학 다 풀어갖고 오는 거야. 알았음? 정적분 넓이까지. 그러니까 뭐지? 두 곡선 사이의 넓이까지. 그리고 확률 통계 숙제는 뭐냐면 표준 정규분포 바로 전까지. 표준 정규분포 바로 전까지가 숙제야. 우리를 볼까요? 여기를 볼까요? 국어, 수학, 평균, 표준 편차, 내 점수. 그럼 너희 오늘 집에 가서 학생부 딱 펼쳐놓고서 이거 Z값 다고 할 수 있겠네. 다 나오잖아. 평균하고 표준 편차하고 내 원점수 다 나오지. 그럼 답 할 수 있는 거지. 자, 국어 평균 얼마라고 할까? 너희 대충 얼마 나오냐? 50? 안 나오니? 수학 평균 대충 얼마 나오지? 한 40 잡아줄까? 자, 국어의 표준 편차는 주로 많이 퍼져 있죠. 잘 본 애도 많고 하니까 너 20 놓자. 그리고 수학은 주로 평균에 다 몰려있지. 그러니까 수학의 표준 편차는 5 정도로 놓읍시다. 자, 국어 몇 점 받을까? 그래도 98점 받을까? 80점 받을까? 다 집에 갔니? 80점 받을까? 80점, 82점? 수학은 몇 점 받을까? 74점 받자. 74점. 이렇게 받자. 자, 이렇게 해놓고 누가 더 잘 봤나 비교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Z축 잡아서 이렇게 분포곡선 잡아서 여기는 Z값이 0. 그러면 국어는 몇 점? 50점. 수학은 몇 점? 40점. 자, 여기는 Z값이 1. 국어는 몇 점? 70점. 수학은 45점. 자, 요것은 Z값이 2. 국어는 90점. 수학은 50점. 맞아. 자, 그럼 봅시다. 국어 점수는 82점. 수학 점수는 74점. 게임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보면 수학의 표준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거야. 걔네는 몰려 있으니까. 그러면 친구들보다 표준 점수를 많이 받아야 좋은 대학 가는 거 맞죠? 그러면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야? 친구들은 죄다 평균 쪽에 다 있어. 나만 독보적으로 높은 데 있어. 그럼 표준 점수는 되게 높아지는 거지. 모의고사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국어 표준 점수 100 하고 써있으면 엄마들이 와 이러신단 말이야. 몇 점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몇 점이야? 평균인 거야. 왠 줄 알아? 우리가 모의고사 성적표 받았을 때는 T값을 쓰거든? 표준화 지수로 T값이라는 걸 쓰는데 T값은 편차분의 X 빼기 M 곱하기 20에다가 더하기 100이야. 그럼 내가 100점 나왔다는 건 네가 0이란 얘기 아니야. 네가 0이란 얘기는 네 점수가 평균에 올라갔다는 얘기지. 알았어? 그러니까 그걸로 엄마 자꾸 속이면 안 돼.
나 100점짜리거든 이러면서 가면 안 되는 거야. 엄마들도 다 알아. 평균이잖아 이렇게 다 아시니까 괜히 100 이렇게 100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실제 수능 치렀을 때 수학 만점, 그러니까 수학 B형, 이과 수학의 만점, 작년을 제외하고서 이과 수학의 만점이면 표점이 한 137 정도까지 나와. 140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37. 140을 넘으려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엄청 낮은 평균에 많이 몰려 있어야 돼. 그러고 나 혼자 독보적으로 높은 점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표점이 엄청 140 넘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지. 140 넘는 경우 거의 없고 뭐 다른 과목, 막 예를 들어 국어야. 그러면 이번 수능은 국어가 표점이 굉장히 높았지만 보통의 경우는 국어 만점이 약 127, 128. 그러니까 수학의 힘이 절대적이라는 이유가 뭔지 알겠지? 표점으로 환산하면 게임이 안 되거든. 그때 얘 제자 중에서 지금 현재 고3인데 문과이거든? 현재 고3 문과야. 걔가 모의고사를 봐갖고 왔는데 수학 표점이 몇 점인 줄 알아? 151. 뭐냐 걔는? 표점이 151 나왔어. 엄청 잘 본 거지. 약간 다 쓰레기처럼 망했는데 지금 잘 본 거야. 151. 그래서 기록 세웠어. 컨설팅 프로그램에 입력이 안 돼. 입력값을 초과했대. 그러니까 그런 점수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나오는 점수고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 그래서 주로 이과 과목들이 표점이 높아. 자, 이제 표준화가 뭔지 알겠어. 그럼 다음 시간에 표준화 Z값 이어서 더 하고요. 숙제는 표준 정규 공부하러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저번 주 거 강의 들으려면 앞에 게 있어야 되는데. 앞에 거 책 그거 내책 빌려줘. 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가방에서 뺀적이 없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 진짜? 이거 네 책이야? 내 책 아닌가? 몰라. 봐봐 이거 내 책인가? 내 책이 너무 예뻐. 이거 봐봐 내 책인가?